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자평명리학에서의 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살은 시대 상황이나 듣는 사람의 정신적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을 빼고 그냥 원 기운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하나 역마처럼 말이죠. 단, 상담사의 입장에서 상담자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방편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슷한 듯 다른 충과 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펼쳐놓고 운의 흐름을 살필 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지지의 형충파의 작용인데요. 형충파에는 글자만 보더라도 조심스러운 느낌부터 들 겁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충인데요. 뜻 그대로만 보면 부딪혀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천간의 충도 있고 지지의 충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천간의 충보다는 지지의 충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천간은 정신적인 에너지 측면으로 보고요. 지지는 물질적 요소들이 대리로 보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현상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사주 속에 충이 있을 때 일지와 월지가 충을 하면 조실부모의 형국이라 칭하기도 하고 자수성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지와 시지가 충하면 자식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거나 단명운으로 봅니다. 만약 충과 하분이 같이 들어올 때는 그 기운이 약화된다고 통변합니다. 충이 있는데 대운, 세운에서 또 충이 들어온다면 분쟁이나 이별 등의 일이 생기게 되고요. 육친에게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육친과의 사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지의 충은 12지인 관계로 당연히 6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슷한 듯 다른 충인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육충은 지지의 정반대와 만나게 되면 충이 되는 것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충하기에 상충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상충살이라 하더라도 자오충과 충미충이 부딪히고 손해를 끼치는 양식이 다릅니다. 자오충은 정오와 자정이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쥐는 말발굽에 치여 창자가 터지는 데 반해 말이 쥐똥을 먹게 되면 창자가 꼬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서로에게 극렬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좌우충의 현상이 서로에게 부딪힘이 화로 나타난다면 충미충은 서로 물상대체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소나 양은 고대로부터 속죄제물로 바쳤던 동물이었다고 하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쌍히 여긴 어느 왕이 소 대신 양을 제물로 바치라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애꿎은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기에 소와 양은 좀처럼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충미일주의 친구나 부부,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의 조합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매우 불행한 조합이 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인신충의 경우는 역시 서로가 절지에 놓인 형국이라 호랑이가 원숭이를 만나면 원숭이는 위험을 면치 못한다는 불면호구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숭이들도 서너 마리가 무리를 지을 때는 호랑이 역시 원숭이에게 가죽이 찢겨나가는데요. 더 강해 보이는 맹수라 할지라도 쌍방 모두 피 흘리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항상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부인이 계속 맞고 지내다가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의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잠들었을 때 살상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만남이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공망을 충하는 세운이나 대운이 올 때는 충살의 흉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길하게 바뀐다고 해석합니다.
이래서 운은 피할 수 없는 숙명보다는 살짝 조건을 바꿔주면 영향을 받기는 하되 그 강약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져 이런저런 방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전통시대에는 위중한 병에 걸려 쾌유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또 치유를 위한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릴 때 집안에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를 잡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주인 대신 횡액을 대신한다고 봅니다. 살을 맞는다는 표현이 왠지 스산하게만 들리는데요. 팔자에 강한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흉살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약하다면 작은 흉살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운이 아주 좋을 때는 흉살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잠복하고 있다가 운이 나쁠 때 노출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주에 형충이 있어도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쁠 때는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차 사고를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텐데요. 역마나 지살이 형충이면 차 사고나 기물에 의해 다치게 됩니다. 운이 좋을 때 충이면 헌차를 새차로 바꾸고요. 운이 나쁠 때면 새차가 박살나서 헌차가 되며, 사주의 구성이 강하면 사고가 나도 본인은 별 탈이 없지만 동승자에게 불똥이 튑니다. 남명의 재의 급각살이면 다리를 다치는 살인데요. 본인은 괜찮지만 부인이 다치게 됩니다. 이런 흉살에 해당하는 살이 없어도 팔자가 퇴가하거나 퇴약하다면 흉살이 작용합니다. 급각살의 작용과 구성은 봄 태생에 해자가 있거나 여름 태생에는 묘미, 가을 태생에는 인술, 겨울 태생에는 축진이 구성되어 있다면 늘 조심하기 바랍니다. 봄 태생은 수목은결이 되어 신경이 둔화되고, 여름과 가을생은 지나치게 건조하여 사주가 메마르게 돼서 발육부진이고요. 겨울생은 과습 냉한으로 이것도 발육부진이나 신경둔화가 옵니다. 살다 보면 음주나 교통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좋은 것은 맞아도 되지만 흉한 것은 맞지 않아야 하니까 조금은 양보하는 마음을 갖기 바라며 꼭 보험 들기를 바라봅니다. 왼쪽 명식은 자월 이모일주 남명으로 양인격 신왕사주입니다. 일지 오화 정제와 월지 자수 겁재가 좌우충하여 배우자 자리가 불안합니다. 비겁 수기운이 왕하여 군비쟁제의 형국이고요. 연지 신금 편인과 시지 유금 정인이 비겁 수기운을 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공부와는 인연이 약합니다. 가운데 명식은 축월 기미일주, 비겁다자 식신격 여명으로 연간 개수 편제의 뿌리가 축토에 있으나 축미충으로 수기운 재물이 깨져 있습니다. 월간 을목 편관이 시간 신금 식신과 을신충으로 부딪히고 지지 축미충이 작용하여 자영업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태생적으로 남녀관계와 애정적으로는 약하다고 봅니다. 오른쪽 명식은 신월 무인일주 극신이 약한 여명인데요. 재물 수기운은 사주팔자에 없으나 이 수기운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운에서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천간 편관 간목의 뿌리가 약하고 일지 인목의 배우자 자리는 인신충과 인유원진으로 깨지면서 불안한 형국인데요. 이는 직장생활과 남녀관계 인연이 약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두면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지고요. 자식 보고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보다 무능한 남자와 인연이 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